취미라서 즐겁고 자유로운 사진. 안녕하세요, 몽비의 사진생활 김몽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알려드린 보정법은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디저트 사진에 이어서 인물 사진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노출, 두 번째 대비, 그리고 세 번째 온도가 있었고요. 나머지 네 번째 채워넣는 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색이에요. 이름이 좀 평범해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상 색을 눌렀는데 하이라이트, 섀도우, 좀 낯선 이름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어서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색이라는 도구가 이미 다른 어플, 다른 프로그램의 기본 도구로 있는 거 아셨나요? 심지어 저희가 영상 편집에 주로 활용되는 프리미어 프로에도 이 기능이 다른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 되게 새벽녘에 찍은 듯한 그런 아련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예요. 오늘은 그거를 인물 사진에 적용하고자 좀 맛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노출, 대비, 온도, 이 세 번째 온도 옵션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첫 번째 노출을 알려드리면서 카메라의 한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넘겼었는데 요번에 설명드릴 그 색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보정으로 잡아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 또한 나중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자연스러운 사진 보정은 마치 일기를 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를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하루를 기억했을 때 나는 무엇을 기억했지? 무엇을 회상했지? 이걸 남겨봤을 때 따로 남는 것들, 오래 남는 것들, 먼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회상하는 작업, 그리고 다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과 지냈던 느낌은 어땠고, 감정은 어땠고, 얼마나 즐거웠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보정할 사진에 어떻게 드러났으면 좋을지, 이거를 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지금 다시 살려서 자연스러운 보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밝기는 흰색 물체를 대상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흰색 벽을 봐도 되지만 인물 사진에서는 피부톤을 보고 보정을 하는 게 좋아요. 인물이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밝기의 기준을 피부톤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피부톤을 보면서 완전 날아가지 않게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비는 이미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 이 벽이랑 이 옷, 검정과 흰색이 확실히 대비되는 느낌이어서 굳이 여기서 대비를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패스. 그래도 보여드리자면 대비를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조금 높이면 뭔가 과한 느낌이 듭니다. 채도도 너무 부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온도로 넘어갈게요. 당시에 할로겐 등이었던 것 같은데, 백열등? 할로겐 등이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밸런스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흰색은 흰색처럼 계속 만들려는 습성이 있어서 흰색에 껴있는 색깔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명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이때도 너무 과하게 하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히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도입니다. 채도는 채워넣는 거라고 했어요. 과하게 만약에 또 대비를 올린 것 때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올려주는 거를 진짜 마지막에 채워넣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배울 색이라는 건데요. 색은 그림자, 즉 어두운 부분과 하이라이트, 즉 밝은 부분에 내가 어떤 색을 추가할 것인지, 온도는 이 피부 같은 혹은 회색 같은 중간 톤의 색을 무엇으로 통제할 건지, 즉 따뜻한 걸로 넣을 건지 차가운 새벽을 넣을 건지 이걸 결정하는 반면에, 이 중간 영역을 제외하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에 각자 어떤 색을 넣을 건지, 어떤 계절을 넣을 건지를 물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화면을, 사진을 이루고 있는 주된 색깔에서 반대색을 넣으면 참 좋아요. 보색이라고 하는데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주로 이루고 있는 색깔들은 주황색이에요. 따뜻한 색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피부부터 벽, 그리고 이 오브제들까지 주로 주황색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의 반대색은 무엇이냐? 차가운 새벽입니다. 이 계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씩 눌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톤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분홍색 계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조정이 가능해요. 쭉 빼주시고 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자는 보통 필름을 찍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두운 부분에 녹색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름 사진으로 다시 보정할 때 초록색을 이 그림자 부분에 많이 넣어주는 편입니다. 저도 그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녹색을 띡 누르면 너무 과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줄여서 괜찮을 정도가 올라올 때까지,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완료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사진이 평평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밝기의 영역에서 각자가 조금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대비를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마무리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각자의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면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진이 되면서 사진 보정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네, 실제로 제가 당시에 있었던 그 느낌뿐만 아니라 즐겁게 놀았던 기억까지 다시 되살린 느낌이에요. 저는 자연스러운 사진 보정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첫 번째, 노출, 그리고 대비, 온도, 채도, 마지막으로 색을 배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른 어플에서는 이것을 컬러 밸런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밝은 부분에 어떤 색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미드톤에 무슨 색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부분, 섀도우에 어떤 색을 넣을 것인가. 사실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어떤 색을 넣느냐, 이게 사실 컬러 색 보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가지 배운 것들은 다른 어플과 프로그램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료를 다 선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삼성의 경우에 색이 좀 과장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아직은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적용해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다루듯이 순식간에 자연스러운 보정,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하는 사진을 위해서는 댓글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자유로운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